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김모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신속하게 영장 발부를 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를 나설 때 김 씨가 몇 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태 의원 왜 폭행하셨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자신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을 잘 추스리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재판에 있을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아니하고 승복할 것이며 질문은 안 받습니다. 법에 협상 계획하신 거 맞나요? 당연하죠. 홍준표 대표 폭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겠다 입장을 전했습니다. 태도나 발언 등을 볼 때 뭐 미안하거나 뭐 이런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태도 자체는 우리가 흔히 확신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하지만 어쨌든 폭력이나 폭행이 법적으로 죄인 것은 아니까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 항소하지도 않겠다. 그럼 자기는 그대로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자신은 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그 카메라와 마이크가 주어지니까 지금 당당하게 폭행을 반성한다든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단식 그만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정치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확신범의 행태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행위를 반성하는 데는 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아마 좀 이 자중하는 기간을 구치소든 지금 구속 상태잖아요. 갖게 되면서 또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뭐 질문에서는 홍준표 대표 폭행을 생각했냐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원래는 홍준표 대표가 범행 대상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대신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그렇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정치 쇼라고 비판을 하는 거를 보고 이제 우라가 치밀어서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그 당일날 행동 반경을 봐도 계획 범행이다 이런 사실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원도 동해시에서 이제 파주시에 있는 임진각을 갔다가 임진각에서 전단 살포 방지 행사에 참가를 하고 이제 여의도 국회로 오게 되는데 국회의사당 그 앞에서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해요. 뭔가를 답사를 하듯이 두리번 거리고 뭔가 범행 대상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홍준표 대표를 원래 범행 대상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소재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는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대신 택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 지금 보시는 화면이 5월 5일 어린이날 그 화면입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어린이날 홍준표 대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나는 새누리당 원래 지지자였어. 난 부산 사람이야, 부산 사람. 그런데 내가 하는 걸 보고 홍준표, 나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울었다 진짜. 어떻게 남북정상회 나가는데 어떻게 남북정상회 하느냐고. 진짜 사람들 불쌍하지도 않나. 자, 김 씨의 발언에서 나는 새누리당 지지자였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또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 때는 뭐 굉장히 격한 감정에서 뭐 가해자죠 사실은. 폭행을 본인이 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좀 우라통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저 때는 자신의 신분을 살짝 감추려고 했던 의도가 보여지는 게 나도 부산 사람이고 새누리당 지지자였다. 그리고 또는 이제 나와 우리 아버지가 새누리당 지지자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요 또 인터뷰 장면이 있는데 나는 자유한국당 싫어한다 이런 표현을 또 명백하게 하기도 했고 그럼 이 사람은 왜 저런 폭행을 저질렀는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만이 아니라
평소에 행적을 조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이디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떤 글을 썼는지 SNS 같은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추적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주로 이제 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가졌었고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은 우리 당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당적을 보유했거나 정치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일반 청년이고 일반 시민인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적인 정치에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네. 이것도 이제 요즘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흐름이기도 해서 별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김 씨의 아버지는 이 아들의 구속영장 심사 전에 좀 선처를 호소하는 글을 또 남겼네요. 근데 이게 선처를 호소하는 건지 오히려 감정선을 건드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읽어보면은 폭행은 나쁘지만 맞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맞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술도 안 마시는 순수한 청년이다. 왜 이런 돌발 행동을 했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러면서 고작 정치 이주인데 구속을 시킨다면은 이거는 정치인들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거 아니냐. 불공정하다. 지금 이런 입장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러면 배우도 없고 전치 이주 상해에 구속되는 건 좀 가혹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 아버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전치 이주라는 게 그 상해 정도로서 사실 경미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죄질이 중대한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딱히 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를 또 범행으로 대상으로 계획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면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2차 가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피해 범위가 확장될 염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범행 자체가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죄질이 안 좋아요. 거기다가 주거 자체도 불명하고 이러한 점이 감안이 돼서 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나이가 비슷한 나이에서 만약 때렸다 그러면은 뭐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사실 나이가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고 김성태 의원 지금 나이를 찾아보니까 58년생이면은 이제 환갑 정도 되신 나이인데 이 30살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을 때린 거에 대한 좀 가중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질의 중대성 여부를 따질 때 계획된 범행인지 그리고 범행에 무방비한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요. 지금 단식 중이지 않았습니까? 단식 중이고 힘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악수를 할 것처럼 상대방의 긴장을 경계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다가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이 폭행한 김 씨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또 냈네요. 네네 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저는 그 태도, 좋은 또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건이 공교롭게도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2시 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벌어진 거고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아닙니까? 근데 어제 아버지라는 분이 이제 낸 그 기자회견 문을 보면 마지막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들 데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찾아가서 사죄하도록 하겠다. 근데 지금 아들의 태도는 사과의 이 흔적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 좀 사과의 글에도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맞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건 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아버지의 글이 조금 톤다운이 돼서 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행은 잘못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랬든지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평소에 반듯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아버지인 저도 같이 좀 반성하고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사과할 테니 구속만은 명쾌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맥락이 달랐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도 단독 범행이고 정말 그냥 청년인데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면 여하튼 폭행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사과받는 선에서 훈훈한 용서가 어버이날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럼 전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좋은 모습과 교훈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도 좀 이 우리 아들을 감싸려는 입장이 강하시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의 입장은 또 너무 당당한 게 문제고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히려 선처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만큼 요걸 잘 푸는 물꼬를 열어주신다면 저는 또 훈훈한 마무리도 가능은 하다.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외국에서 선교 활동했다, 하고 봉사 활동했다. 아버지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사랑스러운 아들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사실 용서할 수 없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는 이유는 다 있다 했는데 사실 광주에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택시 잡는 것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때렸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라도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불문율이라고 봐야죠. 특히나 내가 힘이 조금 더 센 상태에서 약한 사람을 때리는 거는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요.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무슨 전쟁터가 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CCTV 영상이 다 공개됐으니까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여기가 작은 마을이더군요. 한 10여 채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집인데 이 한 군데서 LPG 가스, 그러니까 LP 가스 혹은 LPG 이게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리고 집 2채가 거의 날아갔는데 주변에 4채가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파편이 날아가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이건 정말 전쟁 영화에서 폭탄 터지는 장면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폭탄이 터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안전 대한민국, 굉장히 우리가 절박한 과제인데 또 안전사고가 났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대부분은 도심 지역에서 도시가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LPG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 LP가스가 사고 원인입니다.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확한 발화와 폭발의 원인은 정밀 감식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2분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고인데 LP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라이터라든가 발화를 하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가 누수되고 있었던 것인지 이게 먼저 확인이 돼야 되고요. 혹은 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게 폭발에 이르게 됐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원인 조사가 먼저 밝혀져야 안전관리 소홀의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민들이 무엇보다 가장 놀라셨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펑 터질 때 막 도망을 오는데 돌덩어리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도망가서 거기 들어가니까는 막 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그 파편이 되게 멀리까지 날아갔다고 해서 주민분들이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전쟁이 났나 비행기가 떨어졌나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기도 했고요. 펑 하는 폭발음이 울리면서 이 파편이 그냥 하늘을 까맣게 뒤집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땅에는 이렇게 폭발음이 들리면서 이제 잔해들이 막 떨어져가지고는 진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러고 바로 인근에 있는 집들은 일부가 부서졌고 사고 난 현장과 그 옆집은 이제 뭐 지붕이 다 붕괴되고 기둥이 붕괴되고 완전히 이렇게 그냥 집 자체가 붕괴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의 90%, 전국에는 82%거든요. 이렇게 지금 10%, 20% 되는 지역에 LP가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먼 거리에 있고 사람이 얼마 안 사는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설치 비용이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주방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이 프로판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가 많고 가정에서 뭐 비눗물로 이렇게 거품이 나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지만은 또 일일이 이렇게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를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 초기 비용을 분담하든지 해가지고는 이 도시가스 보급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말 가스 우리가 무심결에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데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